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독 주제는요, 페이지 124, 영혼의 도취라는 주제에 왔는데요. 이 주제는 두 번에 나눠서 하지 않고요. 한 번에 끝낼 수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을 지난 시간에 거의 다 다뤘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반복되는 개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의 도취라는 것을 먼저 그림을 통해서 쉽게 개념을 잡아보고 책을 읽으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외부 의도라는 것을 이 책에서 바람에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을 탄다고 했을 때 방패연에 제가 지난 시간에 비유를 했다면 이 주제에서는 그것을 배에 있는 도추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 배가 이렇게 있고요.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가 있으면 돛이 있겠죠. 돛을 내렸습니다. 돛을 내리고 이 돛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 겁니다. 외부에서. 그러면 이 돛을 조절함으로써 외부의 바람을 사용해서 배는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영혼의 돛에서 돛이라는 건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 돛은 인간의 이 마음, 곧 생각, 머리가 있다고 그랬죠? 생각. 이 생각엔 마음에는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의지는 돛을 조종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은 외부 의도라고 했지요. 이 외부 의도는 영혼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마음, 마음에는 의지의 기능이 있고요. 영혼은 외부 의도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영혼은 외부 의도를 감지할 수 있지만 이 바람을 느낄 수 있지만 바람을 조종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마음은 영혼처럼 외부 의도를 감지할 수는 없지만 의지로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이 영혼과 만나면 곧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게 되면은 이 마음의 의지로서 영혼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외부 의도의 바람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외부 의도를 사용할 때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 의도의 바람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마음만을 사용해서 목표에 이르는 것은 어떤 형국일까요? 그것은 이 같은 바다에 있는데, 자, 머리를 사용합니다. 머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내부 의도 안에서 목표를 향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수영을 통해서도 바닷물에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목표를 이룰 수는 있지만 이 바람을 이용해서 돛을 활용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이 영혼의 돛이 무엇이냐? 돛은 바로 마음에 있는 의지이다. 그래서 영혼의 돛을 펴는 것은 이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일으켜서 영혼이 감지하는 외부 의도를 이용하는 것, 그래서 돛을 사용해서 항해를 하는 것, 가능태 공간의 특정한 섹터, 목표 지점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제에서 우리가 살펴볼 핵심은요, 영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교육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 머리의 부분을 강화시켜 왔죠. 그래서 우리는 사고력을 키워왔고요. 생각의 힘을 길러왔고요. 그리고 지식을 담고 많은 기억을 활용해서 머리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또 다른 감각인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오라장, 그 에너지 장을 느끼는 감각이 중요한 감각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오라장, 에너지 보호막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머리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감각이
안다, 이해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서 기능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은 주로 논리와 관계가 되고요. 이성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책으로 말하면 이제 논문이나 기사 이런 쪽에 이런 형태의 글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반면에 느낀다고 했을 때 이것은 주로 느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이해를 통해서 안다. 어떤 정보를 추집해서 분석을 통해서 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안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안다. 느낀다. 이런 거죠. 그리고 주로 이것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굳이 글로 표현을 하자면 시나 소설의 언어와도 같아요. 특히 시의 언어. 시를 쓰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존의 언어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때 시적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은유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최대한 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언어가 시적인 언어인데요. 이러한 논문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매우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만 시적인 언어는 사실을 묘사하기보다는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를 글로써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시적 언어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운해와도 이건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은 이쪽의 영역, 이것을 이제 주로 또 내부 의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외부 의도와 관련이 있고요. 이쪽의 영역에 우리는 특별히 발달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영역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역의 감각이 발달을 하고 살아나고 예민해질 때 바로 영혼이라는 느낌을 마음이 인식해서 일치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럴 때 진정으로 외부 의도를 자유자재로 살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제 읽어보면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진 않죠. 왜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가 중요한가에 대한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의 감각을 깨울 수 있을까, 직감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책으로 가겠습니다. 124페이지요. 사람들은 자신과 우주를 단지 물질적 대상으로만 인식한다. 모든 물체는 일상적 지각으로는 인식되지 않는 정보 에너지적 본질을 지니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물질적인 세계만을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사실관계, 논리적 관계를 통해서 분석되고 이해된 것만을 받아들이는 과학적 사고체계 안에서 자라왔는데, 그것을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을 만능으로 여겨왔고, 거기서 벗어나면 뭔가 그것은 이단으로 취급된 그러한 우리는 세상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세계, 에너지 차원의 정보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에너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오라장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머리로 사고해서 도출되는 결론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직감이 알아차리는, 그냥 알아차리는 그 느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각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마음이 정의하는 언어로서 그 실제적 본질을 명확하게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는 거냐면요, 언어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로서 이러한 세계, 이러한 외부 의도라든가 가능태라든가 오라장이라든가 이러한 에너지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언어로 말하기 어려운 경우 이거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특정한 말로 설명을 하는 순간 그 언어의 규정이 돼서 의미가 축소돼 버리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뭐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것도 이것이 뭐 분석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논문으로 작성을 한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사랑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 전달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관련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예술과 시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세계는 우리가 언어로서 모두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어떤 업체죠? 옛날에 그 광고, 유명한 광고 있었잖아요. 정말 좋은데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하는 거 있죠. 무슨 광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멘트만 기억이 나네요. 그것처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요, 언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있는 반면에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가 말해주는 행간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통찰을 통해서 익히는 지식이 있어요. 이제 암묵적 지식이라고도 하죠. 암묵지라고도 하고요.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에 속하는 것이 흔히 이 마음 공부와 관련된 영역들이 이런 곳에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심리학은 이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이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을 해내는 것은 사실이나 심리학적 언어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행동의 동기, 원인, 근원, 이런 것들을 다 묘사할 수는 없죠. 특히나 우리가 영이라는 것들 또는 영혼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심리학적 언어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이 이제 비과학적 영역으로 남아 있기도 한 것인데요. 아무튼 트랜서핑은 이쪽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어로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도 생체의 오라에 주의를 보내도록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오라는 우리의 우주 모델의 일부가 되지 않았다. 이 오라가 이거죠. 예, 에너지장.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1교시는 오라의 이해, 2교시는 오라의 체험, 뭐 크리스탈 힐링 코스, 뭐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아예 감각이 없는 것이죠. 이런 지식이 없고 이해도 없고 관점도 없이 우리는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트랜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라, 에너지장, 보이지 않는 외부 의도, 가능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이해와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26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산물이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정의와 생각들 위에 근거해 있다. 네, 여기 의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쪽이 이제 의식과 관련이 있죠. 이쪽은 무의식과 관련이 있죠. 또는 잠재의식과 관련이 있죠.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일어나요? 학습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무의식은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고, 이것은 후천적인 것이고, 학습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본성 또는 본능에 의한 것이고,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산물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감정이라는 거, 이 영혼의 소리인 직감과 다른 감정이라는 거, 비슷한 어떤 느낌이라는 측면에서는 감정과 직감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조차도 사회적 산물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러한 깊은 곳에서 있는 순수한 직감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라는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껴왔던 느낌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을 따른다고 했을 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순수 느낌, 직감에 이르기 전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왜곡되고 과장되고 학습된 그러한 느낌들,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한 느낌들, 감정들은 어디서 형성이 됐을까요? 생각에서 형성이 됐어요. 생각은 어디서 주입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시스템으로부터 주입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관념이 되고 거기서 뒤따라오는 느낌, 감정들이 나의 핵심 감정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자동적 사고를 일으키고 자동적으로 느낌을, 감정을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의 근원이 뭡니까? 펜듈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들의 상당 부분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하나 벗겨낼 때 순수 직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 감정에 너무 지배받지 말아라. 여러분들 감정에 그렇게 지배받는 건 역시도 펜듈럼이 이용하는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 연민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맛이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우울도 맛이 있다니까요. 자책도 맛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고통도 맛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세디스트, 메저키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학대도 맛이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얻어먹는 게 있기 때문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보셔야죠. 나름 쾌감이 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계속 여러분들은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깊은 우물 가운데, 늪 가운데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 결과를 아신다면 이제 알아차리시고 나오시라.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밑에. 영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의 내면에 깃들어 있다. 영혼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 영혼은 우리가 흔히 감각이라고 생각해 온 것만을 이해한다. 차이가 있죠. 지금 영혼과 마음의 차이를 계속 대비하고 있습니다. 말이 없이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다. 말이 먼저가 아니라 생각이 먼저인 것이다. 마음의 언어로서 잠재의식과 대화하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언어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고요. 여기는 언어 이전의 감각인 거죠. 그래서 언어로서 이것을 분석하고 언어로서 이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순수한 이 느낌을 오히려 왜곡하고 훼손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려고 시도할 수는 있고요. 표현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어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쪽 영역에서 주어지는 정보는 언어를 통하지 않고 그냥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느낀다. 나는 아직도 외부 의도가 정말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네, 바딤잘란드도 참 뭐라 설명할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읽을게요. 다행히 아직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인 표현의 방법, 즉 예술을 가지고 있다. 네, 예술. 여기가 이제 예술 쪽인 언어죠. 예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감각을 키우는 또 그 한 방편 중에 하나가요. 예술적 감각을 키우면 좋아요. 그러니까 감각을 키우는 방법은 자극을 일단 많이 받아야 되죠. 자극을 받으려면 자주 접해야 되죠. 그래서 예술을 자주 접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왕 접하는 예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K-팝, 뭐 정신없이 이 걸그룹 노래, 아이돌 노래 이런 거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 걸작품들 있죠. 걸작들. 네, 영화도 걸작이 있고 음악도 거장이 있고 그 각 분야에 길이 남을 고전이 있고 걸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인물들과 그러한 인물들이 만들어낸 작품들만이 이러한 고유의 영혼의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에 여러분들이 자극을 자주 받는 것, 그거 역시도 좋은 이러한 감각을 깨우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예술 작품, 크게 돈 내고 어디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요즘에 유튜브에도 워낙 좋은 작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여기에서도 좋은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직접 현장에 가시면 훨씬 더 좋겠죠. 미술도 미술관에 가셔서 직접 걸어 다니면서 감상을 하시고 음악도 직접 현장에 가서 실제 악기 소리를 듣는다면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작들을 접하는 시간들을 좀 더 접해 주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풍요롭고 이러한 감각들이, 풍요로운 감각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책도 여러분들 시를 많이 읽으십시오. 시를 많이 읽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시를 쓰는 것은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술적 감각을 키우는 것, 이것이 외부 의도와 관련된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이루기 위한 이러한 감각을 키우는 좋은 현실적인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바벨탑 얘기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서 받아들이시고요. 볼틱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은 외부 의도의 바람을 감지할 수 있다. 네, 영혼은 외부 의도의 바람을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은 이 바람을 이용할 돛을 올리지 못한다. 그렇죠? 영혼은 바람을 느끼지만 돛을 이용할 수는 없다. 그럼 돛은 누가 올려요? 내가 의식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의지를 사용해서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돛은 마음의 의지로서 올릴 수 있다. 의지는 깨어있는 의식의 한 속성이다. 그래서 이 의지라고 할 때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수식어를 달아야 돼요. 깨어있는. 네, 깨어있는 의지. 이 의지는 깨어있는 의식에서 나오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의식이 뭘까요? 깨어있는 의식은 쉽게 얘기하면 이 펜듈럼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면 충분히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보이는 현상,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에너지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들, 큰 흐름들, 그것을 읽어내려고 하는 그 의지, 그것이 깨어있는 의식에서 나온 의지입니다. 내부 의도에 국한된 의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외부 의도를 상정한, 가능태를 상정한, 펜듈럼과 에너지장을 상정한 나의 의지, 이것이 깨어있는 의식에서 나온 의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의지는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영혼, 돛을 사용하기 위해서 영혼의 보조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의지, 그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129페이지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마음은 엄청난 지적 노력의 결과로 물질적 현실의 기술 세계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뤄냈지만 그 대신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태 공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마음은 이거죠. 마음은 우리의 문명을 발달시켰고요. 그리고 우리를 문명을 발달시킴으로 인해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편리한 것은 불편한 것의 반대입니다. 불편함은 극복되었고 편리함이 증대되었어요. 그러나 행복감과는 또 달라요. 편리한 것은 불편하지 않은 것이지 여전히 불행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덜 불행해지기 위해서는 단지 편리한 기술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에너지장을 인식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에너지, 세상과 우주와 모든 관계와 모든 사람, 심지어 나와 나의 연결고리, 과거의 나, 미래의 나, 어제의 나, 모든 나와의 연결고리, 이러한 연결고리 속에서의 아름다운 하모니,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전인적인 건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행복감.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참된 조화이죠. 이것이 참된 사회 변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변혁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발달하는 것이죠. 온전히 발달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 없이 영혼이 펜듈럼의 노예가 되어서 펜듈럼에 위한 삶을 삶으로써 펜듈럼의 조직을 극대화하는 데 복무하면서 나는 단지 꼭두각시로 노예로 지배당했을 때 그것은 편리함은 부족함이 없겠지만 행복에 있어서는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가능태 공간에 대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이것이 삭제돼 버렸다. 기억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혼의 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한 편의 영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강독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 강독 외에도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렸던 것이 있는데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네요. 다른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시한이 정해진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충분히 끝낸 후에 여러분들의 약속을 다 지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시기가 끝난 후에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멀리 가지 마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을 누르셔서 저와 연결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직 블로그가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오셔서 서로 이웃 조건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더 보조수단으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충을 할 수 있고요. 또 언제든지 오픈챗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들이나 상담 사연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